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차시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주차 수업에 여러분들이 제 이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리가 최대한 크게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이걸 다시 찍어서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 시간을 너무나 이제 제가 그 전날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 과제방에 있는 거 하고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좀 이렇게 같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 6차수 수업은 1차시, 2차시, 3차시 모두 이 과제, 첫 번째 과제에 낸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생각들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했고 또 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 과제방에 올려놓은 순서대로 해서 제가 이것들을 좀 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 안 나왔다. 내 작품에 대해서 안 나왔다. 뭐 2차 시에 안 나왔다. 3차 시에 안 나왔다고. 그리고 1차 시에 나왔다 그래서 2차 시, 3차 시를 뭐 안 듣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본다는 것들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같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해서 잘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과제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 여러분들이 과제, 첫 번째 과제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가지고서 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일단 제 얼굴은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명화의 감상,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화가 혹은 작품에 대해서 조사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는 작품이나 내가 보는 느낌에 대한 것들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화가에서 이 뭉크의 절규를 선택을 했어요. 김기덕 학생이. 절규의 느낌보다는 귀여운 이모티콘 같은 모습이라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예, 이 작품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 같이 이런 그 표현들도 많이 하면서 이 작품은 뭐 명작이죠.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래서 귀여운 이모티콘 같은 모습이라는 점에 김기덕 학생은 지금 이 절규라는 뭉크의 절규를 내가 좋아하는 화가의 작품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 윌리엄 터너의 작품이네요. 이게 그래서 이 그 베네치아 정경 지금 마돈나 델라 살루레 성당의 정문에서 본 이 베네치아시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늘, 물 이런 색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고요. 또 이런 풍경화를 좋아해서 풍경화를 찾다가 알게 되었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이다 하고 지금 성재영 학생은 지금 이 윌리엄 터너의 이런 베네치아 정경에 있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정말 아름답고 예쁘네요. 네. 다음은 이 한창희 씨, 이 그 밀레에 이삽 짓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밀레의 작품, 이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이삭을 짓고 있는 이 세 명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앞부분은 현실적인 이런 농가의 실제 생활을 그려놨고요. 뒷배경은 아름다운 농촌을 그려놓았습니다.
이삭을 줍는 모습은 평범해 보이지만 경건하고 엄숙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밀레는 이런 봉태블록 숲 근처에 있는 샤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 그림에 담았다고 합니다. 과장이나 감성이 섞이지 않는 일하는 그대로의 농민들을 그렸기 때문에 소박한 분위기가 풍기는 이런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정치적인 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 과장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화되지 않았기에 더더욱 명화라는 생각이 된다 하고 이런 그 밀레에 이삭 줍는 사람들을 안창희 씨는 이렇게 느낌을 보내왔네요. 네, 잘 봤습니다. 이 색감들이 사실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런 원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파스텔, 빨강, 노랑, 파랑 이것들을 이런 파스텔 약간 그런 식으로 색을 했죠. 굉장히 그 평온하고 안정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르네 마그리트 여인들입니다. 이거는 신우섬 학생이 했는데 그림을 본 순간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무서웠다.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디멘터를 연상시켰다. 하지만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니 마그리트가 이들의 얼굴을 그리지 않은 채로 둔 것이 아니라 천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했다. 아마도 마그리트의 어머니가 익사하여 시체로 발견되었을 때 흰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때의 충격이 이런 연인이라는 작품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또한 입을 맞추고 있는 것도 제목도 연인이라고 지어지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 맞을까? 실루엣만 본다면 평범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진실을 감추고 진정한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연인을 표현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래서 지금 이 마그리트의 연인들을 신우섬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마그리트의 그림들은 이런 그 원색이 있지만 예뻐요. 이런 보색 대비를 하면서도 이런 그 지금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오승민 학생. 오승민 학생은 지금 민중을 이끄는 자위의 여신에서 이거를 굉장히 크게 잡아왔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라 감상이라 하기 못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허나 유명한 것엔 다 이유가 있듯 혁명이라는 테마가 있어서 더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작품은 없을 것이다. 드라큘라와의 이 작품은 1830년대 그렸고요. 프랑스 대혁명에서 반세기가량 시간이 흐른 때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이 흔히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했다는 상식은 잘못 와전된 것이다. 프랑스의 이런 국기인 삼색기 깃발은 성남 민중을 선도하는 이 발라의 여인, 시체를 넘어 폭정을 흐르는 압제자들을 도륙하기 위해 칼과 화기로 중무장한 이런 군중 속에서 그들을 이끄는 존재가 여신이라는 점을 작품의 반전을 가중시켜 높은 주목도를 자아냈다는 게 특징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역사 중 이런 10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잔다르크가 프랑스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생각해 본다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난 여신의 존재, 그야말로 프랑스의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의 여신도 같은 맥락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압제자도 지금 받은 그 억압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도자를 간든히 바라는 이 프랑스인의 염원을 형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신과 민중, 배치, 명암의 차이도 주목해 볼 수 있고요. 우선 당연하게도 제목에 따라 여신을 조명하기 위한 여신의 대색은 높은 명도를 가진 색으로 칠해져 있고 빛의 치중
빛에 집중한 몸을 받고 있죠. 여신의 배치는 이 정중앙에서 살짝 우측으로 치우쳐 있고 가장 높은 위치를 서 있고 좌측에는 무장군중, 우측에는 쌍권총을 든 청년이 있습니다. 도형에 친숙한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전체적으로 삼각형이 눈에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촬영 기법에 있어서 아주 정중앙에 사물을 배치하는 것은 특별히 바라는 구도가 아닌 이상 터부시 된다. 정중앙에 정확히 자로재서 사물을 배치하고 그 중앙에 있는 물체의 시선이 집중된 부분, 또 이 안정감을 주기보단 이런 자기적인 느낌,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을 주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3등분 한 컷 위에 사물을 두고 반대편에 다른 사물을 배치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안정감에 도움이 되겠죠. 여신 또한 이런 쌍권총을 든 소년과 함께 살짝 우측으로 치우치고 좌측의 군중의 모습을 그려 넣어서 수평을 이루는 느낌입니다. 여신이 자연스럽게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받은 것도 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신의 그런 앞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이끄는 사람이니만큼 선두에 서 있겠지만 잿빛 연기로 불타오르는 도심과 달리 여신이 가는 길은 그늘이 저 작품성, 가장 어둡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이 앞에 보이지 않는 혁명의 앞길을 받아주며 그들을 인도한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민족을 이끄는 좌우 여신 잔다르크가 길을 들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이것도 이제 또 굉장히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죠. 제리코가 27살 무렵에 일어난 이 프랑스 군함 메두사호의 난파 사건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당대의 주류 미술이주 중에 고전 문화권에 대해 고고학적 발견을 배경으로 상류사회의 지적 허영심에 부응해서 엄격한 구도와 통일성을 가지고 영웅의 서사에 집중하고 있을 때 좀 더 복잡하고 때로는 추악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인간의 내면을 묘사하려 했다는 게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작품에서는 그간의 이런 재현적인 수학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과장된 이런 동작과 강한 음영 이런 대비를 통해서 긍경에서의 절망감과 언경에서의 희망과 항의를 보여주고자 했는데 이런 시각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감정의 흐름에서도 강렬한 대비를 표현해 정지화면의 그림이 역동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고르게 되었다 하고 지금 이렇게 이재원 학생은 이렇게 해서 메두사 뗏목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변준멍 학생의 피카소 우는 여인. 다양한 색상과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 피카소의 우는 여인을 처음 보았을 때는 미술에 관해서 무지하고 일반적인 초상화만 익숙했던 나는 여자 얼굴이 매우 왜곡되게 표현된 우는 여인이 매우 난해하고 기괴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입체적으로 표현된 그림 속에서 울고 있는 여인의 슬픔이 매우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림 속 우는 여인은 여러 가지 색상과 화려하게 지칭된 모습인데 아마도 그녀는 드라마 속 비련의 여인 주공처럼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모습으로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지금 변준모 학생은 내가 보는 느낌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피카소가 우는 여인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그 슬픔을 강렬하게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여성 편력이 화려했던 피카소가 많은 여인들을 울렸던 경험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는 여인의 시대적 배경이 스페인 내전 당시였습니다. 피카소는 우는 여인과
게르니카를 통해서 슬픔, 고통을 표현하려고 했고요. 이 시대적 배경을 알게 된 우는 여인이 단지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슬퍼하는 비련의 여인 주인공이 아닌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과 가족을 잃어 슬퍼하는 게르니카의 여인들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는 그런 그 여인을 보고 전쟁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공감하였을 것이다 하고 변중 학생은 굉장히 길게 내가 보는 느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성 학생이 이 그 밀레 이삭 찍는 사람들을 했고요. 내가 보는 주관적인 느낌 읽어드릴게요. 19세기 중엽의 계급층 중에서 이런 농민들이 노동을 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그렸다. 당시에 사치를 부리던 귀족들과는 반대로 하위 계층의 농민, 노동자들이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빈부격차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다. 때 묻고 해진 옷에 농민들이 이삭을 줍기 위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일하는 모습 등을 그림이지만 생생하게 그려져 이런 직접 보지 않아도 그림 속 사람들의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세라의 이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언뜻 보면 선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오로지 점으로만 그려진 그림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그려진 인물들의 특징이 잘 살아있고 여유로운 오후의 느낌이 잘 느껴지는 그림이다. 예, 이거 다 전면법으로 땡땡땡땡 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예, 잘 봤습니다. 다음은 모네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그 하우지스 오브 파라다이멘트 오브 선샤인 션셋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영화를 보다가 모네 작품이 나와서 그 계기로 모네 작품을 검색하여 봤던 적이 있는데 많은 작품들을 봤지만 이 작품이 머릿속에 기억되고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다. 내가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은 굉장히 웅장하고 무섭게 느껴졌다. 이 작품을 그렸을 당시 모네는 뭔가 고독하고 우울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으로 심해에 떠있는 이런 성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빛을 굉장히 빨갛게 어두운 분위기로 그렸는데 그래서인지 이 성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고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성과는 다른 느낌으로 영혼의 세계 즉 현실과는 다른 세계에 가는 길에 있을 법한 느낌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이 그림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재준 학생?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약간 노을진 그런 작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가 지는 그런 노을에 이렇게 붉게 바닷가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불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노을에 그 빨갛게 지고 있는 이런 그 비춰지는 이런 빛을 가지고 이렇게 빨갛고 어두운 분위기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예, 이대준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이 박미서 학생 바이 모닝 인 더 베이 그래서 리차드 텀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네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름바다에 가지 못하셨거든요. 이 그림은 바다의 바쁜 아침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그림이었다고 해요. 밝은 햇살이 물을 조각조각 비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유리 같기도 했고 보석 같기도 했고 수채화 표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번지지 않고 쨍한 햇살의 하얀 모습을 나타낸 게 경이로웠다. 예전에 부산에 갔을 때 바다 위를 건너는 케이블카를 탄 적이 있었다. 바닥이 다 보이는 케이블카였는데 정오여서 바다가 찬란하게 빛났다.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이 바다를 예쁘게 비춰주었다.
이 그림은 내가 사랑하는 바다와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글입니다. 그래요? 박미서 학생은 지금 그런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하고 그래서 답답한 마장에 옛날의 그런 기억들을 추억을 하고 싶어서 이런 그림들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예, 잘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지금 양희은 학생이네요. 예. 실제로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는 벽화이다.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웅장하고 작가의 엄청난 노력과 피나는 눈물이 그대로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뛰어난 상상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래요? 양희은 학생은 여기 가서 보셨나요? 저도 사실 가서 봤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금방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미켈란젤로는 이런 근육, 사람이 이런 그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근육질이 있는 이런 표현들을 했고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 나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미켈란젤로는. 왜냐하면 이 나체가 굉장히 신성시 된다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켈란젤로도 굉장히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정말 신성시 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나체여야지 된다. 그래서 이 천재창조나 이런 그림에 나중 지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거의 다 처음에 다 나체였어요. 근데 이런 그 교회나 이런데 지금 나체가 웬 말이냐? 다시 저 그림들을 다 없애든지 다시 그려라.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나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그 조수가 그 작업을 다시 했어요. 옷을 입히는 작업들을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그 제자는 또 이름이 미켈란젤로의 치닥거릴만 했던 화가다. 뭐 그렇게 또 소문도 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가지고 하죠. 예. 이거는 모네의 생따드레스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탁 트인 바다와 구름이 맑게 깔린 하늘이 쾌창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죠. 그림상으로는 이 정원과 배경이 4.5 대 5.5 정도의 비율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경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 수없이 떠 있는 배들, 무역을 하는 등 짐들을 나르는 선박으로 추적되고요.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바빠 보이지만 그 반대로 정원에 있는 사람 4명은 햇빛을 받으며 굉장히 여유로워 보인다는 거죠. 서민들의 삶이 안정되어 있다는 뜻도 있겠지만 정원에 이런 꽃들이 꽤나 무성하게 피어있는 이런 걸로 봤을 땐 봄인가 생각이 된다. 그래서 화창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분을 나에게 선사해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을 선택을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뭔가를 지금 만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잘못 만져서 이거를 잠깐 수정을 할게요. 예. 예. 잠깐만요. 예. 됐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을 했고 다음 작품 넘어갈게요. 예. 다음은 빈센트 반 고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심유정 학생이에요. 이 작품과 같이 이런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것 같고 평온하며 아름다움을 상상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예. 그래서 나는 고우의 별을 좋아한다. 특히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묘사된 이런 별의 모습이 묘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무언가를 빨아들이듯이 거세게 소용들이치는 고우의 별, 그것은 아마도 고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공포의 대상이다 생각한다. 그래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그 누구에게도 아닌 오직 고우에게만 한정적으로 허용된 대자연의 힘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하고, 지금 신주정 학생은 이 고우에 대한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느낌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지금 똑같이 정하빈 학생도 지금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상, 이것들을 넣었네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이 여신의 논란이 된 그림들이 많았었고요. 이 프랑스를 수호하는 이 자유의 여신, 이런 그 포즈, 이런 것들이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여신의 때문에 논란이 된 그림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쌍권청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인은 이 프라지아 모자를 쓰고 있고, 이 모자는 노마 시대 노예들이 일방적으로 해방을 염원하고 모자를 변형하는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랑스 3세기를 보고 국가를 수호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드라큘라의 전통적인 이런 미의 범주인 도덕, 이성, 합리성, 위배다는 이런 형상을 통해서 감정의 직접적인 효과를 전달하고 있고, 죽은 사람들의 처절함, 부상당한 사람들의 애원, 새로운 시대를 애고하는 이기에 찬 시민군의 힘, 그 시민군을 지휘하는 서민들의 여인의 형상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평화, 박애의 자유주의 구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화 학생은 지금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김희수 학생의 카페 테라스. 카페 테라스도 마찬가지로 이 유화의 기법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밝아 보여요. 밤하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늦은 밤 카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고요. 지금 이 김희수 학생도 코로나 때문에 집 밖 외출이 어려운 요즘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아주 평범한 늦은 밤의 카페 테라스 풍경을 보며 나는 보고 바깥 생활이 가능했던 평범한 일상에 대한 그림을 느낀다 하는 생각에 지금 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다음은 임정민 학생이에요. 지금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에요. 아침에. 그래서 명화를 감상할 때 이 공감이라는 감정이 있었던 적이 많이 없었다. 하지만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은 좀 외로움, 고독, 현대인의 감정에 우리 일상과 다를 바 없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라는 화가에게 푹 빠진 이유는 어둑한 분위기가 아니는 선명한 색들, 짙은 외로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모닝선이라는 작품은 위의 작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일 것이다.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오는 방 안에 앉아있는 감정 없는 얼굴의 여자.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권태 고독감을 느낀다. 이 작품은 이런 격렬한 절망감이 아닌 일상에 잠시 스쳐가는 그런 고독함을 잘 표현한 것 같다.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 인기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우울감이 있고 이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안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임정민 학생 잘 봤습니다. 지금 또 나오네요. 민중을 이끄는 이혜민 학생. 지금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 여신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식품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 똑같이 비슷한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예. 반복돼서 계속 나오는 것들은 제가 특별한 이상 이야기들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모네 버드나무 두 그루입니다. 어, 이 좋아한 느낌은 지금 색감이래요. 한 가지의 색에 흰색 한 방울이 섞여 있는 이 뮤트한 색. 마치 이른 새벽 아침 일어나서 내 앞에 안개가 낀 듯한 느낌. 색과 색 사이의 경계를 흐려서 마치 구름 위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느낌. 몽롱함. 모네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서 마치 머릿속에 있던 잡생각들이 하나 둘씩 뿌옇게 변해가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한다. 실제 모네는 1908년 이후 시력이 매우 나빠져 작품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1914년에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에는 자신이 보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 이승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이 장진 학생. 조르주 세라의 전묘법. 빛을 표현한 화가죠. 그래서 이 화가의 눈을 카메라 렌즈와 같다고 보고 이것을 신천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이념적인 이 작품 햇살, 그 다음에 낮의 느낌을 강렬하게 표현해주는 느낌, 이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뮤지컬도 이렇게 이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림이 입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이 작품에서 역시 세라가 표현하고자 했던 빛을 무대 위에 표현했는데 밝은 조명 아래 밝은 옷을 입은 배우와 어두운 조명 아래 검은 옷을 입은 배우를 세놓고 빛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봅니다. 다음은 지금 여기는 최다현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름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최다현 학생 아닌지. 예. 지금 나는 미술이나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작품의 중심이 되는 하늘을 자세히 보면 작가의 마음은 그저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다. 이 작품에 많이 쓰인 색 가운데 색이지만 나는 이 그림을 보면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예, 그러네요. 잘하셨습니다. 예. 이 별이 빛나는 밤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되었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차시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이름이 없는 친구들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